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내 친구 A가 일본 유학 당시 잠시 신사에 머물렀을 때 겪었던 일이야. 일본에는 무녀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일본 오키나와 쪽에 많다고 해. 무녀가 우리나라의 무당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신사에 있는 무녀 중에는 영적인 능력을 타고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냥 아르바이트생도 있대. 실제로 신사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무녀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 무녀 알바라니 나름 신박하지 않아? 아무튼 한 번은 A가 어느 신사에 며칠 묵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지명을 알려줬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지만 무튼 도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어. 그곳은 버스가 2-3시간에 한 대씩 다닐 정도로 옛날 시골 마을이었고 A는 신사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신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 당시 신사에 간 일행은 A를 포함해서 남자 3명에 여자 2이었는데 그때 A는 일을 배워나가는 시기라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조수 역할을 하는 정도였어. 일행들은 짐을 풀고 인사까지 드리고 나면 시내에 나가서 파르페를 사먹고 올 작정이었는데 막상 신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처음 A와 일행들을 맞아준 무녀는 그저 신기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는데 A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이 사람은 무늬만 무녀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 왜냐하면 영적인 기운이 1도 느껴지지 않았거든. 신사의 관리인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손님을 맡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무녀와 달리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해. A가 보기에는 그는 영적인 능력이 흐릿하게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 젊을 때는 꽤나 잘 나갔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 A와 그 일행들은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을 왜 부른 건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그러자 관리인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떤 무녀를 데려왔어. 그녀는 진짜 영적 능력을 가진 무녀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약해 보였다는 거야. 기가 약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체력이 약한 건지 정신력이 약한 건지 그녀는 눈 아래쪽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도 덜덜 떠는 게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할 정도였다고 해. 관리인은 무녀를 자리에 앉힌 뒤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며 자리를 피했고 무녀가 아무 말이 없자 A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먼저 말을 걸었어. 하지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게 답답했던 A는 무심코 이렇게 물었지. 저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그 말에 무녀가 기분이 나쁘다는 듯 A를 획 쳐다봤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겪었나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게 사실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게 뭔지 확실하게 알진 못하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무녀가 털어놓은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어. 무녀의 집안은 다른 가문들과 함께 온이라고도 부르는 봉인된 귀신을 맡아왔다고 해. 귀신이 봉인된 것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무 상자였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맡다가 무녀의 집안 차례가 되면 알아서 미리 연락이 온다고 하더군. 무녀의 가문은 상자를 항상 신사 뒷산 깊은 곳에 있는 어느 장소에 두는데 주변의 울타리와 철조망을 빽빽하게 둘러놔서 일반인은 아예 출입 금지고 지정된 입구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또 다른 신사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봉인된 귀신을 맡았지. 그 기간은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A가 신사에 가기 얼마 전에 귀신이 봉인된 상자가 무녀가 말한 그 신사로 옮겨졌어. 상자를 받으면 무녀의 부모님이 그것을 신사에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가서 공양을 드리는데 하필 그때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무녀가 그걸 맡게 된 거야. 문제는 무녀가 첫 공양을 드리러 가던 날 터져버렸어. 혼자 가기엔 위험하고 무서워서 아래 신사에서 알바생 무녀와 함께 갔다고 하는데 제한구역을 넘어서 신사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는데 신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져갔다는 거야. 신사가 눈앞에 보일 즈음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전등 불빛을 바로 꺼버렸는데 그녀들의 눈앞에 있던 것은 머리를 산발한 어떤 여자였어. 그리고 여자가 신사에 있는 세잔함을 망치 같은 도구로 부수고 있었던 거야. 알바생은 너무 무섭다며 당장 돌아가자고 했지만 무녀 입장에서는 맡은 일도 있었고 눈앞에 있는 여자가 귀신이 아니어서 말을 걸어보려고 다가갔지. 그런데 의문의 여자가 무녀를 본 순간 그렇게 여자가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망치를 휘두르며 두 사람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야. 무녀와 알바생은 기겁을 하며 도망쳤고 겨우 여자를 따돌린 뒤 아래쪽 신사로 돌아왔어. 무녀는 곧장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일을 알렸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무녀와 신사 관리인이 상자를 둔 신사로 갔는데 그 몰골이 처참했다고 해. 신사 주변에는 지프로 만든 사람 모양 인형 수십 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인형 하나하나에 대못이 여러 개 박혀 있었어. 그리고 세잔함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문제의 나무 상자 역시 박살이 나 있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 안의 내용물은 미친 여자가 가져간 것 같았고 상자의 파편에 이상한 얼룩들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해. 사태의 심각성은 극에 달했지만 무녀의 부모님은 미리 약속해둔 일 때문에 일주일은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A 일행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야. 그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대화 끝에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상자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가보자고 의견을 모았지. 아니, 다들 제정신이에요? 날도 다 저물었는데 그 미친 여자가 또 나타나서 망치 들고 덤비면 어쩌려고요? 야, 너까지 하면 건장한 남자가 3명인데 무슨 걱정이야?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미리 연장 챙겨가면 되지. 하지만 연장이라 해봐야 호신용 스프레이가 전부였고 결국 A와 일행들은 파르페는커녕 저녁도 굶은 채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 깊은 밤 산중에는 나무들만이 울창했고 손전등 없이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무거운 어둠이 산 전체를 메우고 있었어. 그리고